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한자를 자원과 함께 풀어주는 시기 5만가지 서범식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놀이 삼아 보시고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보기만 하기 바랍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주일에 2번 보시기만 하셔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자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이곳은 경북 안동시 서우면 봉정사길 222에 있는 봉정사 앞입니다. 사람들에게 봉정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고려시대 건축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다니실 때 국사 공부 좀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나람 말씀이 영화를 촬영한 곳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방문했던 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분들은 시사에 정통하신 분들입니다. 봉정사는 672년 의상대사의 제자인 능인대사가 수행 후 도력으로 종이봉황을 만들어 날렸는데, 이 종이봉황이 앉은 곳에 절을 짓고 봉정사라고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봉정사는 한자로 봉쇄 봉자와 머무를 정자 그리고 절사자를 사용을 합니다. 즉 봉쇄가 머무는 절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한자말의 장점 중 하나로 축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봉쇄가 머물 예정이 있는 절인지 현재 봉쇄가 머물고 있는 절인지, 이것도 아니면 옛날에 봉쇄가 머물렀던 절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의 문맥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앞뒤 문장이 없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한 글자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쇄 봉자는 봉쇄나 봉황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봉황은 상서롭고 고귀한 뜻을 지닌 새이기는 하나 실존하는 새는 아닙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기린, 거북, 용과 함께 봉황을 4가지 신령스러운 동물의 하나로 여겼습니다. 갑굴문에 나온 봉쇄 봉자를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과학 지식이 없었던 옛날 사람들은 봉황의 날개짓에 의해 바람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풍자 글자의 갑골문을 보면 봉황새를 그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람과 봉황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다가 이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바람풍은 바람으로 남게 되고 바람의 세조자가 첨가되어 수컷인 봉쇄 봉자가 되고 임금 황자가 첨가된 봉쇄 황자는 암컷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들을 수도 볼 수도 있습니다. 풍경의 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듣고 연기가 흩어지는 모양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무를 정자는 머무르다나 멈추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머무를 정자는 사람 인자와 정자 정자가 합쳐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 정자는 간단하게 지어진 정자를 그린 것으로 여행객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시 머물다 가는 장소를 뜻하는 정자 정자에 사람 인자가 더해진 머무를 정자는 사람이 잠시 머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절사자는 절이나 사찰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절사자는 흑토자와 마디촌자가 결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절사자를 보면 발을 그린 그칠지자와 오른손을 그린 또우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법도에 따라서 이를 손으로 처리하는 관청과 관련된 뜻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후에 옛날 서역에서 오는 승려들을 관청에서 모시게 되면서 절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가마나 말을 관리하던 관청인 사복시는 절사자가 아닌 관청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역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홍건적의 난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난의 영향으로 중국에서는 원나라가 망하게 되어 명나라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고려가 멸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건적은 1359년과 1361년 두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입하였었고, 대규모의 2차 침입 시에는 고려의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하게 이르게 됩니다. 조그마한 시골 마을 안동에 왕과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절이 제격이었을 것입니다. 왕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보수 및 확장 공사도 당연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봉정사 극락전을 1970년대 초반에 해체 보수할 때 공민왕 12년에 중수하였다는 상량문의 기록이 발견되어서 봉정사 극락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것은 1363년이라는 연도입니다. 이 해는 홍건적의 난이 평정된 지 겨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해이고, 공민왕은 안동을 떠나고 난 후의 일이지만 워낙 호되게 당한 이후라 공민왕 입장에서는 후에 또 일어날지 모르는 만약의 일에 대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수도가 함락될 정도의 전쟁통에 절을 짓는 대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왕과 관련된 일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절의 이름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왕이 머문다는 사실은 안동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봉쇄봉자를 써서 봉왕이 머물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머물 수 있는 절이라는 이름을 붙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기록에 공민왕이 봉정사에 머물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저도 공민왕이 증축 공사를 하고 있는 봉정사에 머물렀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후에 또 홍건적의 난처럼 큰 전란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봉정사를 증축을 했고, 일반 백성들은 공민왕, 즉 봉쇄가 앞으로 머무를 절로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서두에서 말했던 봉정사를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했던 절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글자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람풍자와 수컷의 봉쇄를 뜻하는 봉쇄봉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임금황자가 소리의 역할을 하는 암컷 봉쇄황자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높이 지은 집 정자 옆에 사람이 서 있는 머무를 정자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과 손을 그린 절사자와 관청시자도 알아보았습니다. 시기는 말합니다. 내가 머물렀던 곳에,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기오만가지 서범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